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 중 한 분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주셨는데요. 뉴스의 강도와 강한 순서, 이 순차적으로 좀 몇 가지 예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뉴스 재료 중 순서상 강한 호재부터 순차적으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 예를 들면 합병, 실적, 개발, 무상증자 등등 여러 재료 중 특히 강한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주셨고요. 악재 재료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호재성 재료, 그리고 어떤 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린이 분들이 어떤 재료나 뉴스가 발생을 하고 종목이 당일 분봉상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이게 계속해서 좀 상승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단발적으로 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꼬꾸라질 것인지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나 뉴스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런 뉴스들의 좀 지속성이 있는 뉴스나 재료인지 아니면은 단발적으로 그냥 살짝 슈팅이 나왔다가 바로 꼬꾸라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대응하는데 또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이 좀 출연하는 빈도가 높은 그런 뉴스나 재료 중에 이제 임상 관련한 이야기가 많죠.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의 종목들 중에 임상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종목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같은 경우는 승인이라든가 뭐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편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 임상 1상, 2상, 3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당연히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라면 거의 뭐 상한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상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뉴스라든가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라든가라는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그 종목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상과 2상 같은 경우는 뭐 약재의 독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체에 무해하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런 재료거리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재료거리가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의 호재성 뉴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임상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나온다? 그러면은 3상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입증이라든가 결과가 좋게 나왔다라든가 하는 뉴스에 대해서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특히 또 눈여겨봐야 될 그런 뉴스거리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치매라든가 당뇨라든가 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완치가 될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온 게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도 아주 좋은 뉴스거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한 뉴스는 간단하게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또 특히 이 아주 강한 슈팅이 나오고 좀 일정 기간 길게 상승하는 경우에 재료나 뉴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수합병 이슈가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각이라든가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를 크게 상승을 시키는 그런 강한 호재성 뉴스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진칼 같은 경우가 과거에 이 경영권 분쟁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줬었던 적이 있죠. 자, 이쪽 구간에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어요. 이게 거의 뭐 2만 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때 뭐 조씨 일가와 이 KCGI 사모펀드죠. 행동주의 사모펀드, 강성부 펀드라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 한진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주가에 있는 호재성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단발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아주 길게 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 될 때까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 같은 경우도 아주 좋은 그리고 강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같은 뉴스가 뜨면 뭐 주식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뭐 최근에 카카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에서 여기서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있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시젠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급락을 하다가 급등을 줬던 때가 있어요. 자, 요때입니다. 요때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이 한 차례 나왔던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도 주주의 가치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이유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도 아주 호재성 뉴스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특허 관련한 이슈도 당연히 이제 호재성 뉴스고 굉장히 단발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특허에 관한 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출원이 있겠고, 또 등록이 있겠고, 특허 취득이 있겠죠. 예, 이 중에 이제 가장 좋은 건 당연히 특허 취득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은 완전히 결정이 나는 거죠. 한 기업의 이제 특허권에 대해서 부여가 이제 어떤 실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허 취득 부분이 가장 좋은 호재거리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지 특허 등록인지 취득인지의 부분을 뉴스상으로 좀 파악을 하시면 그런 부분도 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자사주 상장이나 지분 보유 회사에 대한 상장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뭐 최근은 아니고 이제 작년이 되겠죠.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상장을 했었죠.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가 상장을 할 때 이제 관련주로 여러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현재 이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가 이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가 이 이슈로 한국금융지주죠. 자, 한국금융지주가 이 이슈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고 은행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한 4월 달까지 급등이 나왔었는데 상장 이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상장일이 거의 다가오게 되면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자회사가 상장한다거나 지분 보유의 회사가 상장한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이렇게 주식은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다. 뭐 대표적으로 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두나무 지분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지분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 가치라든가 뭐 투자금이 부각이 돼서 상장하는 회사 때문에 이제 투자 이익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제 지분 가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죠. 자회사 상장이라든가 지분 보유 회사 상장이라든가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된다거나 투자금이 부각이 된다거나 투자금 부각 같은 경우는 인베스트먼트 그런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속해 있죠.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 최근에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대선 후보 공약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호재거리 뉴스가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 발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정부 정책 관련한 이슈는 아까 한진칼처럼 어떤 기간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이슈거리, 뉴스거리가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최근에 이 대선 공약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GTX 같은 경우라든가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같은 경우가 이제 공약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수건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동아지질이라든가 자, 그리고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이슈죠. 그리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지하와 터널 관련한 이슈라든가 뭐 지하와 뭐 도로 이슈 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이런 관련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항상 이제 좀 대장주로 움직이는 거는 특수건설이죠. 특수건설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슈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차례 급등으로 이렇게 멈추지 않고 거의 단기 3파동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런 대선 공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호재성 뉴스가 된다. 이런 것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공약 발언이 나온다라면은 이제 관련 테마나 이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또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 빠르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또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FDA 승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FDA 승인 같은 경우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뉴스인데 FDA 승인도 있을 것이고 FDA 허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는 식약처 허가라든가 뭐 식약처 승인 그리고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의 뉴스도 굉장히 강도 있게 종목을 또 슈팅을 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제 FDA 승인 같은 경우가 FDA 허가 같은 경우가 국제적인 어떤 수준의 레벨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식약처 허가 승인보다는 약발이 셉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강한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뉴스가 발생을 하는 종목이 나온다면 체크가 된다면 또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굴지의 또 기업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최근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자, 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삼성에서 이제 로봇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리고 기업들을 물색을 해서 인수합병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과 엮인다? 뭐 LG도 이제 가능하겠죠.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대차가 뭘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부품 관련주들, 소재 관련주들 급등이 나오고 또 삼성이 이렇게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온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굴지의 대기업이 되겠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 SK, 현대, LG 뭐 이 정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하게는 또 여러 기업들이 있죠. 뭐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리비안 트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이제 게임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손오공이 또 급등이 나왔었어요. 여기서. 자, 여기 이제 뉴스를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을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82조 인수한다라는 이슈로 이렇게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얘는 두 개가 겹쳤죠. 뭐죠? 대기업, 굴지의 대기업, 글로벌한 대기업이고, 그리고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인수합병에 대한 거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호재성 뉴스나 재료가 두 가지가 겹친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뭐 아마존, 메타 플랫폼스, 텐센트,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종목들이 좋은 모습으로 강한 슈팅이 나온다.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신다고 해도 그리고 그 뉴스를 또 염두에 두고 내가 종목들을 보고 있다가 이 관련한 뉴스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한다면 또 수익이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정도만 또 잘 체크를 해두고 공부를 해두신다면 장중에 어떤 호재성 이슈나 뉴스, 재료거리가 발생을 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관련한 종목들 좀 찾아보면서 어떻게 상승이 나오고 어떻게 슈팅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신다면 많은 도움 되시고 또 수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또한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